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이번 주 좀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막판에 좀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매주 토요일 제가 토양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쑥쑥 수익이 날 수 있는 기법과 또 상담 함께 할 테니까요. 오늘 참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는 02-3772-0263번이고 문자 샵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략과 또 여러 가지 대응 방법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못다한 이야기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정보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선택과 집중 하단 보시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찍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코드 전송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또 많이 궁금하셔서 또 참여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요 또 공부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라고 또 제가 직접 저서한 책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장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장이 지금은 채널형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널형 하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 급락했을 때 매수해서 또 상승했을 때 팔고 이런 단타 트레이딩이 좀 크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심하셔야 되겠죠. 채널형 하락이라는 것은 결국 추세형 하락이기 때문에 상승폭은 오히려 작고 하락폭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또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자, 제가 그런 시장 속에서 제가 무조건 하락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연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연기금이 순매수 우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좀 다독여준 것 같아요. 시장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 수급을 지켜준다라는 부분은 참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연기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연기금 우리가 이제 백기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백기사라는 것은 결국 도움을 주는 우리 편 기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기사라는 표현 속에서 조금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공격형 백기사는 아닙니다. 수비형 백기사이기 때문에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은 어렵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어떠한 부분 여기서 구간 단타가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풋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수매수 포지션에서 나오면서 채널형 하락에 대해서 좀 더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널형 하락이라는 부분 이렇게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빅스가 급등 후에 지금 최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항상 조용하면 불안하지 않나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조용하면 꼭 사고치고 있는 거라고. 그 부분이랑 마찬가지로 빅스도 지금 너무 조용하다라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 이렇게 넉넉치만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참고하셔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박스권 형성 상황에서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이 좀 주인공이 됐는지 한번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게임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오늘도 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FNC 엔터, 그다음에 위메이드, 그다음에 넥슨 GT. 제가 위메이드는 거의 뭐 실적이 이렇게까지 좋아지는 종목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한 20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이게 가는 이유가 NFT, 메타버스, 게임 관련된 이슈로 좀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원전 관련된 종목이 좀 많이 가고 있죠. 원전 관련된 종목 요즘에 이제 에너지 고갈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근데 원전 관련주 뭐 태양광 뭐 이런 풍력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반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그 반전 효과는 조심하셔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관련된 종목으로는 보성파워텍, 뭐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좀 가고 있죠. 그다음에 2차전지 배당주들이 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배당주들은 뭐냐면 2차전지 종목에서도 실적 좋은 종목들 관련해서 좀 가고 있는데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코스모신 소재 이런 또 대장주격이었던 종목들이 잘 가게 되면서 결국 시장은 아직도 그렇게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그중에 이제 조금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는 거는 자원에너지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어느 쪽에 트렌드가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좀 체크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전화 주시면 되는데 하단 보시면 02377-0263번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또 파이팅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함께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많이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과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데이터 솔루션이요. 데이터 솔루션,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8,300원에 40. 네, 8,300원에 40%. 예전에는 요즘에 데이터 솔루션 문의가 좀 많이 오긴 하는데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그냥 처음에 들어갔다가 그 데이터라는 그 자체가 좋잖아요. 그쵸, 내용 자체도 그죠? 네, 내용 자체가 좋아서 들어갔는데, 또 올라갈 것 작년에 같은데 또 빠지고 그죠? 계속 그래요. 예, 그러니까 9월 28일 날 상한가 갈 때는 막 기대감이 또 이거 끝났구나 이랬는데 또 쭈르륵 흘러내리니까 가슴도 아프셨을 것 같고. 네네네. 예, 그 마음, 뭐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어떤 대변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빅데이터라는 단어는 결국 정말 데이터가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어떤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데이터를 갖고 활용하느냐 이 기술 분명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시장 트렌드에는 맞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메타버스가 실적이 바로 안 나오거든요. 데이터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 빅데이터와 데이터를 가공하고 능력이 있다면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라는 거죠. 하지만 그 꿈과 기대 그리고 앞으로 현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넘버원이다. 그런 관점으로 볼게요. 자, 주가는 잘 올라갈 수 있다가 지금 아직 우리가 주식을 실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 상승을 많이 못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안 받쳐줘서 그런 건데 자, 지금 다시 다중바닥을 만들고 차트 만들었거든요. 꿈틀꿈틀하면서 차트 만들었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일본 기준으로 저항이 좀 보여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7,500원짜리. 그 자리가 보이고 주봉으로 좀 넓게 볼까요? 넓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이제 그 굉장히 큰 무게감 있는 수급들이 있거든요. 그 자리가 8,000원 부근. 그러니까 저번에도 8,000원 부근에서 자꾸 밀려 내려오는 이유가 악성 매물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 40% 구간이신데 뭐 좀 장기 롱런으로 가신다면은 시총이 낮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질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시총이 지금 801억이니까 제가 볼 땐 1,200억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1,200억이라고 하면 50%가 7,500원 잡히거든요. 그럼 7,500원에서 8,000원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내가 정말 시간을 두고서 내년까지 좀 상반기까지 볼 수 있다. 6월까지 볼 수 있다면은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면 7,500원에서 8,000원에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다중바닥 만들었던 자리인 4,600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차트가 어느 정도 다시 우상향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7,500원에서 8,000원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더 흐르진 않을까요? 3,000원대까지 지금 보유가 흐르는 게 계속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지지대 구간은 있어요. 사실은 지지대 구간은 어디냐면은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4,800원, 900원에서 지지대가 있으니까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근데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 너무 고점에서 잡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은 실적이 안 나오면 불안해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식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실적과 실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불안하죠.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네. 되십니까? 54,000원에 10%입니다. 54,000원 비중 1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이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쵸? 들어갔더니만은 안 가니까 좀 답답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룹주 중에서 이제 간 그룹주들,
상승한 그룹주들 보게 되면 삼성 갔죠, 그죠? 삼성 1번으로 갔고 2번으로 현대차 갔고, 그죠? 그다음에 네. 3번으로 어디 갔죠? 그다음에가 이제 두산그룹주들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LG그룹주도 한번 움직였고요. 안간그룹주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안간그룹주 하나가 한화, 그다음에 CJ. 요 그룹주가 순환매에서 못 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방산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한화가 한국 화약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한국 화약이었다가 이름을 바꾼 것은 미국에 가서 그냥 웃자고 말씀드리면은 코리안 익스플로전 했더니 한국갱단이라고 그래서 하나가 바뀐 건데 어쨌든 화학이라는 것은 어쨌든 비전에서 두 가지 가치를 가져요. 화학적 메뉴도 있지만 군사, 방위적 메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방위에 대한 이슈는 다시 한번 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로 이슈 있잖아요. 그죠? 나로 관련해서도 하나그룹, 세트레가이를 포함해서 이슈들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주가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있는 종목인데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7만 원 부근에서 저항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5만 400원이 이렇게 나쁜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6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왜? 트렌드상 이제 하나그룹주들이 갈 때가 됐다라는 거죠. 효성도 다 갔으니까. 하나랑 CJ, 요즘에 CJ ENM이나 뭐 이런 쪽 가는 것처럼 하나 쪽도 지금 이제 못 갔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될 거다. 그럼 목표가 6만 5천 원. 그러니까 30% 정도 수익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 잡았네요. 네, 손절 라인은 정확하게 잡으면 4만 4천 원 잡혀 드리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30%건 6만 5천 원 목표가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되셨나요? 예. 그런데 이거를 네. 얼마까지 끌고 갈까요? 시간적인 측면 말씀하시는 거. 좀 있으면 나로 네네.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반기 가게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정권 교체 이슈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정권 유지되든 교체가 되든 하건 어쨌든 선거가 남아 있죠. 그런 부분들 남아 있으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움직여요. 남북 경협과 방산이 같이 움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도 올해 하반기 혹은 늦어도 내년도 1월 정도에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덜 갔던 종목들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게임주가 안 움직였다고 했는데 게임주들 많이 갔죠. 뭐 위메이드라든지 뭐 관련된 섹터들 쭉 갔었고 지금 이제 안 간 섹터들 빨리빨리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KTN인데요. KTNG.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86,000원이고요. 예. 네, 비중은 20%예요. 86,000원 비중 60%, 예, 20%. 20%. 네. KTNG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실은 작년에 들어갔었는데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계속 지금 좀 주가가 그 위치까지 못 오고 계속 지지부진해서요. 네. 네, 그래서 배당 얼마 안 있으면 또 배당을 줄 시기가 올 텐데. 그렇죠. 네, 여윳돈이 있어서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거 배당 보니까 오히려 더 상향하면 했지 낮추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도 되는지 한번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배당 투자는 굉장히 현명한 투자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KT 한자게 되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거죠. 결국은 우리가 많이 담배, 그다음에 인삼. 이게 주 제품이고요. 어쨌든간 꾸준합니다. 그죠? 특히 요즘에 이제 인삼 같은 경우가 면역력에 좋다고 그래서 또 면역력 관련된 이슈로도 좀 주가 상승이 있었죠.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올해 영업이익 또한 1조 4천억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DPS 배당 수익률이죠. 배당금이죠. 작년도에 주당 배당금이 4,800원이었고요. 올해 주당 배당금도 한 4,8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작년도에 배당 수익률이 한 5.78%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4,800원이면 자 9만 원이었을 때 거의 4,500원 5% 구간 정도 나올 것 같고 10만 원이면은 지금 4,800, 4.8%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한 4.8%면 이 종목은 오늘 10만 원에 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계산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4,800원이니까 저가 봐도 한 10만 원 부근까지는 무난하다. 근데 11만 원은 못 가겠죠. 일반적인 배당 수익률이 지금 보니까 한 4%대 지금 이제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86,000원에서 10만 원이 가게 되면 지금 한 14,000원이니까 8호 40이면은 한 10%는 8,000원이고 20%면은 8이 16이니까 16,000원에 10만 2,000원. 15% 수익을 보면 배당을 보지 말고 매도를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 네. 아시죠? 근데 네네네. 다시 그냥 안 올라오면 배당을 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 네네네. 목표가는 98,000원 정도 잡고 가시다가 98,000원까지 가다가 98,000원 안 온다 그럼 배당 받고 또 배당 받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배당 수익률 맞춰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잘 잡으셨다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98,000원 정도 제시 드리고요. 만약에 더 네. 보셔도 되지만 그다음에 또 팔았다 네. 또 밑에서 9만 원 밑에 또 사면 되니까 요게 배당 네. 투자의 엄청난 매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네. 것 같고 손절 라인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 뭐 8만 원 언더에서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해답을 찾으셨나요? 네, 제가 그 이번에 장이 좀 괜찮아서 2, 3일 동안 네. 약간 예수금이 좀 많이 늘었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 한 20% 정도를 좀 더 담을까 하는데 좀 안전한 것 같아서 좀 어떨까요? 그러면 어차피 네. 지금 담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면 좋잖아요. 그죠? 어차피 지금 들고 있으니까 82,000원 언더리 내려오면 안 오면 안 사면 네. 된다. 어차피 오면은 네, 네. 이거 갖고 매도하고 82,000원이면 20%더 사서 배당 수익률 계산해서 96,000원에서 8,000원에 팔면 되니까요. 이 로직 네, 네. 잘 좋은 전략입니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맞춤형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배당 매력도가 주가 알아서 이제 기관 막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다음 투자자분,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유니슨이고요. 유니슨, 네, 4,100원에 네. 5%예요. 유니슨 4,100원의 비중 50%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5%요. 5%. 예. 네. 접근한 뭐 특별하게 이 종목을 지금 지켜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해상 풍력주 플랜트 쪽에 저기를 얘기를 해서가지고 네네네. 앞으로 좀 괜찮겠다 해서 좀 조금 담아봤는데 네. 가격이 좀 많이 좀 하락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유니슨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장단이 있다라는 건 장점은 우리 풍력. 지금 에너지 부족 국가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 부분이고 단점은 재무 구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잘 갈 수 있는 노직에서 재무 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불안감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현재 시가총액이 4,400억이면 싸지 않아요, 사실은. 이 종목이 지금 어떤 펀더멘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싸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원전, 뭐 태양광, OCI라든지 뭐 풍력, CS 윈드 다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발은 맞춰가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4,100원까지 다 충분히 갈 것 같아요. 한 4,000 제가 볼 때는 400원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대신에 아직 회사의 변화를 기다려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4,400원은 전략 매도 이건 좀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3,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3,000원이 무너졌다는 거는 다른 산업 다 좋은데 이게 빠졌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손절 라인 체크 안 드리는데 이 종목은 손절 라인 3,000원 체크 드리면서 목표가 4,400원 보셔라.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전략 드리고요.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면밀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테마가 붙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테마와 영업이익을 같이 보셔라. 투자 팁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김태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힘을 딱 불끈 주시고 딱 시작해 주시네요. 자,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십니까? 2,400원에 15%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2,400원이십니까? 예, 예. 또 혹시 다른 종목 아니십니까? 스튜디오는 현재 89,000원이어서. 아니야, 스튜디오라니.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 예, 예. 예, 이름 비슷하죠, 그죠? 죄송합니다. 예. 요즘에 이름이 참 특이해요. 그죠? 긴장해서요. 산타클로스 같기도 하고 뭐 탁 이러니까 이런 건데. 예, 예. 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접근하셨나요? 뭐
그 여러 가지 그 신작 출시권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예, 또 회사가- 그다음에 네. 예, 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과 예, 함께 아마 그- 접근하신 것 그것도 같은데. 있고, 또 매집 흔적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매집 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요즘에 이제 엔터주들도 잘 가고 있고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좀 두각을 받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별도 재무제표를 좀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네. 주식이라는 것은 상패 요건은 별도 기준입니다. 근데 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갑자기 위험 있게 벌컥 먼저 상패 요건을 말하냐면 연결해서는 계속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2018년도에 흑자가 났어요. 3억이기 때문에 그럼 19, 20년 해봤자 2년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적자가 났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상패 조건은 아니다. 가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종목 5년 적자인데 상패 아닙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근데 그거는 별도 기준이다.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 그러니까 혼자만의 기준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3억이 있기 때문에 뭐 상패 걱정은 재무제표상에서는 크게 걱정이 안 보인다. 영업이익 쪽으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재무구조가 막 좋아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앞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오락이라든지 엔터 이런 이슈와 함께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심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NFT 뭐 이런 것들 항상 똑같죠. 가상화폐.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많이 불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불었고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은 차트를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차트 주봉상 전고를 뚫었는데 그 전고 자리가 3,500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좀 수급, 매집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되게 민감하거든요. 자, 3,500원 뚫고 날아가려고 했었는데 날아가다가 툭 맞은 거예요. 툭 맞으면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툭툭툭 올리면서 아마 금요일까지 좀 차트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자, 다시 일봉으로 넘어가면 여기 전저점.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할 거예요. 이런 종목들, 수급을 통해서 들어왔던 종목들은 투자 팁입니다. 121선을 다시 회복시키면 다시 120선이 무너지면 이거는 급락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1선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 가격 2,800원 제시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위로는 얼마 갈 수 있느냐? 목표 이제 손절가 2,800원 제시드렸으니까. 자, 이런 종목들 수급이 매집의 형태라는 건 주봉을 보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주봉 기준으로 딱 시작한 자리가 3,400원입니다. 3,400원이면 여기서 50%면은 1,700원, 5,2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죠. 기가 막히게 딱 5,200원의 정고점 자리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자리에서 수급과 전략적인 부분을 봤을 때 4,500원에는 정리하셔야 된다. 자, 지금 2,400원에 접근하셨다고 하지만 4,500원에는 손절 라인을 목표가를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제가 말씀드린 다시 한번 121선 이탈시는 조금 물량을 줄이시자. 이렇게 좀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급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을 좀 빨리 하는 게 사실 수급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부분들 정말 많이 분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 강의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그 포인트 모바일이고요. 포인트 모바일. 네. 네, 28,000원에 35%요. 네, 35%시고 매수 단가가 28,000원이신가요? 네. 네. 포인트 모바일 뭐 접근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선형성이랑 뭐 아마존 그 부분 때문에 네네네네. 했었는데 한번 오르다가 내려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답답함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이제 뭐 네. 아마존 지분 이슈라든지 뭐 아마존과 관련돼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좀 잘 갔어요. 근데 이 종목이 조금 아쉬움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겠는데 자, 이제 차트가 굉장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12,000원에서 최저값이 12,000원이었고요. 고가가 37,000원인데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1차 바닥 만들고 2중 바닥인데 시장 무너지면서 3중 바닥 지키려다 무너졌거든요. 자, 다시 3중 바닥을 올려놓는 자리가 지금 2만 원대인데 2만 원을 올려놓으면 다시 이 종목은 올라갈
그 가망성이 굉장히 크고 2만 원 밑으로 오랫동안 못 올라가면 투매가 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2만 원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오게 되는데 권리랑 맞았던 자리나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경우에 종목 자체는 2만 한 7천 원, 6천 원? 요 자리에서 다시 또 밀릴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2만 8천 원까지 딱 맞추겠다라고 하면 조금 모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6, 7천 원 정도 제시 좀 드릴 것 같아요. 자, 손절 라인은 지금 최저가 돌려오는 자리가 아마 손절 라인이 될 것 같은데 18,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지금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도 나 올라갈래 하면서 고개를 딱 빼꼼히 들다가 막판에 좀 밀린 것 같은데 어쨌든 간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겠지만 28,000원보다 1,000원 정도 할인해서 파시자. 그게 시간 가치, 밸류에이션 가치에서는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좀 오래 걸릴까요, 기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가 다음 주 있잖아요. 다음 네. 주에 이 종목의 이제 속도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 팁 중에 하나 말씀드린 게 전저점. 제가 이제 아는 고수분 중에 한 분은 그러니까 진짜 전업하시는 고수분 중에 하나는 전저점 돌파 매매만 하세요. 무슨 말이냐? 전저점이 이렇게 지금 쌍바닥에서 딱 28,000원 있잖아요. 28,000원을 네. 빠르게 다음 주에 돌파한다 그러면 스피드 올라갑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지지부진하게 가면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요. 요 28,000원 위주로 돌파하는 거 확인하시고 또 다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매매 팁 하나 말씀드리면은 정말 이제 제야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전저점 돌파하고 나서 그럼 손절 라인 쉽게 잡히거든요. 그런 매매가 또 투자 팁이 될 수 있으니까 전저점 돌파하면은 손절 라인도 짧게 잡히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서 다음 주 토요일 날 한 번 더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종목 아니니까 재미없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종목마다 투자 팁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수익 보는 방법, 정말 안전한 방법. 제가 투자 팁 하나 말씀드렸죠. 전저점 돌파 매매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매매법만 잘 하셔도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롯데 렌탈이고요. 네. 57,000원에 10%요. 롯데 렌탈 57,000원에 비중 10% 이렇게 말씀해 예, 예. 주셨는데 자, 이 종목 어떤 이유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 그때 공무주 그때 아. 저기 네네. 한참 뭐 하길래 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네네네. 그게 좀 빠지길래 59,000원인데 좀 빠지길래 한번 들어가 봤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아, 계속 빠지다 이제 조금씩 그냥- 올라오곤 있으니까 그 롯데 렌탈 혹시 요즘에 이제 그 공유의 경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잖아요. 그죠? 이제는 내 예. 소유보다는 어떤 이제 결국은 다시 돌려주는, 환원해주는. 근데 자동차 수명을 보게 되면요. 우리 휴대폰은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부분? 제가 써보니까 한 2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배터리 성능이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동차 예. 수명은 제가 보니까 한 5년, 4, 5년이면 고장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이제는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차피 4, 5년 되면 물론 10년 이상 타는 것도 미국과 같은 경우 이게 합리적인 소비일 수 있겠지만 고장나느니 그냥 바꾸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렌탈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점점 더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어쨌든 간 뭐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자차에 대한 수요도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유의 경제에서보다는 비용을 분할할 수 있는 렌탈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렌탈 굉장히 많이 쓰이죠.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주가를 보면은 고개가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신규주는 20일선 턴어라운드가 되게 중요한데 드디어 20일선 턴어라운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었고 자, 20일선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서 주가 다시 부양을 할 거예요. 근데 57,000원이면 너무 높아요, 선생님. 아니,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7,000원 가기 전에 조금 노직적으로 대응을 한번 하셔야 될 게 저항이 좀 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5만 원에서 5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전 렌탈 쪽에는 다시 주가가 부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의 니즈와 수요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만 5만 원에서 52,000원에는 매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내가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4만 원 언더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5만 원에서 52,000원에는 전략 매도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거 20만 원 갑니다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또 정밀한 진단이 여러분들한테 또 독이 아니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마음 같아서는 다들 100%씩 수익 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꼭 제 종목 갖고 나쁜 얘기하는 그 뭐죠? 전문가나 방송하시는 분들 얄밉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시청자 한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저는 진짜 너무 주식을 모르다가 네. 그냥 손주가 ATM을 사서 수익이 났었어요. 네네네. 그랬다가 이제 삼성을 샀더니 삼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대한전선을 단타 좀 친다고. 들어가셨는데. 그때 한참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었는데 딱 3,300원 사고 물려버렸어요. 대한전선을 들고 계시고요. 그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3,300원에 샀는데요. 네네. 100%, 비중 100%. 100%? 네. 아, 정말 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대한전선은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이죠. 그죠? 네. 아, 그리고 이제 골프장 운영하는 회사이기도 해요. 요즘에 그리고 네. 뭐 케이블 접속제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레저 부문 관련돼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1조 9천억 정도 되니까. 매출액이 한 2조 되는 상황에서 회사 자체로는 아직은 더 상승 흐름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일전에 한번 대한전선은 3,000원 부근에서 한번 매도하시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요 부분에서 한번 전화가 오셨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께서도 자 대한전선 지금 이 종목도 똑같아요. 제가 오늘 전저점 매매법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자 이 종목도 원바닥 찍고 나서 그냥 퉁 밀렸어요. 시장 그 미국 증시 밀리면서. 근데 거기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좋은 게 고개 들었어요.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빼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가가 좀 차근차근 올라갈 거예요.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자, 이 종목은 이제는 딱 그 정해버린 것 같아요. 3,000원, 3,200원 되면 자꾸 투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끌고 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증거금 100% 종목이기도 하니까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다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뭐 3% 정도 손실은 나중에 다른 걸로 금방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제 방송 많이 보시면 또 관련된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니까 3,000원에서 3,200원의 비중을 3,000원에 또 뭐 100% 매도하겠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매도 못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물량 내놓으면서 좀 비중을 줄여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예, 손절 라인은 2,000원 제시 지금 드리겠는데. 떨어졌을 때 네. 좀 팔아 갖고 그냥 사면은 안 되겠어요? 지금 뭐 팔 수 있는 상황보다는 선생님 아니 시청자님 그냥 갖고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니까요. 조금 네. 속도적인 측면이나 불안함이 있으면요. 2,800원부터는 매도 물량 조금씩 놓으시는 것도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지금 꼭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순간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다시 예전에 제가 투자자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중한 돈들이잖아요. 그 돈들 잘 지킬 수 있게끔 우리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그 대신에 전략은 정확해야 되고요. 제가 그 심리를 알아요. 100% 들겠다 100% 자르려고 그러잖아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할 매도 전략 꼭 말씀드릴게요. 자,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생이.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평소에 팩트 있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곱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상기 보유하고 있고요. 네, 3기. 네. 4,050원에서 보유해서 50% 비중 받고 있습니다. 비중은 50%고 제가 4,000 얼마인지 내가 놓쳐가지고 4,050원입니다. 4,050원. 네, 3기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내연 기관이 요새 안 좋아진다 그러는데. 네네네. 뭐 2035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전기차나 수소차도 관리인이 좀 될 것 같아서 나름 제가 공부해가지고 한 1,000배에서 한번 가봤습니다. 예. 네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죠.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아마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또 매력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쉬운 게 19년, 20년도에는 좀 배당을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부분은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동차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던 게 내연기관이든 혹은 전기차든 어쨌든 아직은 더 가야 되는 상황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기 같은 경우 이제 차트를 제가 시간이 많이 오면 바로 차트로 가겠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예쁘다라는 표현을 쓰죠. 주봉을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더 잘 만들려면 사실 어느 특정 자리를 돌파하면 참 좋은 건데 그 자리가 이제 6,4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봉 기준으로 6,400원 자꾸 뚫다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이 버거운 모습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들어온 물량이 나간 물량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상향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딱 됐을 때 61선에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좀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은 이동평균선을 맞추고 올라가거든요. 61선에서 딱 물량 잡아주면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슈도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총적인 부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시총이 지금 2,342억입니다. 2,342억인데 여기서 뭔가 실적이 빡 안 받쳐주면은 3,000억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종목을 얘기할 때 3,000억 종목, 5,000억 종목, 뭐 이렇게 1조 종목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시총이 2,342억이면 자 여기서 10% 정도 200억, 20% 정도면 400억인데 다시 7,000원짜리니까 7,000원 부분이 되면 악성 매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200원 정도에서는 조금씩 분할해서 매도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2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분할 매도 전략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1선 5,100원 정도에서는 손절 라인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많은 결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했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좋은 수익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궁금하신 부분들 하단에 보시면요. 이제 우리 저희 정보의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S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첫 번째 종목은 나노신소재예요.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였어요. 한 43%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을 좋게 보였냐면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CNT 도전제 뭐 이런 이슈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진짜 메타버스랑 2차 전지는 매일 공부해요. 그런데 나노신소재가 안 갔길래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가죠. 이거 실적은 23년부터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배당주로 말씀드렸던 게 SL이에요. SL. SL은 배당주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가죠. 실적이 좋고 배당이 좋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한창산업부터 볼게요. 이제 우리 관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창산업. 자, 한창산업 같은 경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인데 이제 전해액 생산 이슈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산아연이랑 아연 쪽 이슈가 좀 있어요. 참 연 매출액은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있고 부채 비율 14% 정도 되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8,000원 언저리에 샀으면 이 종목은 베스트. 근데 그때 제가 못 봤어요. 그 8,000원대 정도, 그러니까 최대한 8,500원 미치면 좋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9,800원이니까 분할해서 접근해야겠죠. 그래서 9,800원에서 8,500원에 접근하시면 목표가는 12,500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가는 7,400원 제시 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조금 끼가 있는 종목이다. 파워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표현하는데 이 종목이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대신에 8,000원 부근이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상단 매수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디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이디스. 자, 아이디스 같은 종목 단단한 종목이거든요. 자, CCTV 영상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이제 무임 점포.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이스크림 딱 해가지고 그냥 결제.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 근데 저 사람 계산하니까 다 무임 점포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상반기 영업이익이 84억이니까 안정적이죠. 자, 배당주로도 매력적이고 매수가 24,500원,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19,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종목 설명드렸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아시죠? 매주 일요일 날 또 기법 강의들 궁금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하단 보시면은 정보에 대해서도 참여 가능한 거는 오픈 채팅방은 QR코드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 맵에서 무료 강연회 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우리 상담 같이 했는데 궁금하시잖아요. 어떤 기법이 또 있을까? 종목을 바라보는 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하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고가 눌림목 투자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가 눌림목 투자법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가 눌림목 투자법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엄청나게 중요한 투자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오늘 지금 관련해서 좀 내용적인 부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매적인 부분들 같이 갈 건데요. 보겠습니다. 자, 신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신고가 발생을 하고 나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 눌림이 나옵니다. 재밌는 종목 같죠? 그죠? 신고가 가고 나서 눌림목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3개의 고점을 이은선을 지지대로 활용한 다음에 거기서 이동평균선과 피보나치 값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9% 수익 시 반매도 최종 목표가 50에서 100%. 3대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종목은 좋죠.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자, 전환 청구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은 좋지 않습니다. 전환 청구가 많다고 채권을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요,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했어. 그러니까 올라만 가면 물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종목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전환사채를 확인해 보셔라. 전환사채 저는 20회차 넘는 거, 30회차 넘는 거는 안 합니다. 안 그러면 최대 주주가 바뀌었거나 최대 주주가 바뀌어서 청구 다 시켜놓으면 괜찮은데 막 17회차, 20회차, 23회차, 23회차 최대 주주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그걸 이제 정리하려고 들어온 수급일 수도 있고 패턴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중심선은 121선, 777 캔들이 고점 돌파 시 발생해야 되고 정치 및 단발적 재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자, PNT라는 종목 봅시다. 자, PNT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설비 관련주로 두각을 좀 받아요. 자, 신고가 넘어갔죠. 신고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잖아요. 10% 이상에서 수익에서 한번 빵 매도. 자, 다시 내려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3가지, 지지 라인은 3가지를 기억하죠. 첫 번째, 피보나치. 두 번째, 이동평균. 세 번째, 매물대. 자, 피보나치 값. 그 다음에 이 이동평균선과 매물대는 이동평균 3개선 이으니까 만약에 3만 원, 29,000원에서 내용이 유지가 될 수 있으면 거기서 매수하시면 또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신고가의 그 장점 뭔지 아세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매물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가 되면 매물이 너무 많아서 하락을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자, TSI. 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퉁 튀어 올라가잖아요. 내려오잖아요. 내려온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 잡고 이동평균 잡고 하고. 자, 3가지 피보나치. 피보나치는 공부 워낙 많이 말씀드리고 주식에서 저는 피보나치 모르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이 않기 때문에 조정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382, 236, 618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한국주강. 한국주강은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쌍바닥 매매법으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지 딱 나오고 나서 여기서 딱 이 바닥 찍고 돌리는 요 아래 꼬리 나온 거예요. 그럼 요 자리에서는 뭐가 돼요? 턴어라운드와 티핑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저 잘 안 봅니다, 한국주강. 왜냐하면 전고 돌파하고 오히려 돌파하고 나서 1차 돌파하고 나서 눌리고 다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상한가 가고 나서는 이제는 당분간 좀 쉬자. 우리 상한가 간 종목들은 좀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상한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상한가 30%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메이드. 제가 위메이드는 엄청 얘기 드렸죠.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게임주는 위메이드예요. 그러니까 데보시스터즈와 위메이드. 데보시스터즈는 지금 쿠키가 달리다가 소닉이라는 일본에 있는 캐릭터까지 같이 달리면서 미국에서 대박 났거든요. 근데 지속성일 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갔지만 미르4라는 게임이 있어요. 미르4가 지금 이제 채굴을 하게 되면 그게 코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게 이제는 소비만 하는 게임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소비와 생산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그러니까 리니지가, 그러니까 NC소프트 게임이 조금 아쉬웠던 게
휴대폰으로 넘어가면서 소비는 되는데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이템을 팔 수 없는 구조.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구조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위메이드는 생산과 소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주가 부양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요게 지금 이제 게임의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이걸 가능하게 한 건 두 가지죠. NFT, 메타버스, 가상화폐. 그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부양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게임주들이 새로운 동력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코인을 바꾸게 되면 어떤 또 로직이 생기냐면 구글 결제에 대한 수수료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은 국내에서는 안 되고 해외 쪽이 되게 되니까 관련된 섹터 영업이익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덱스터 오징어 게임 엄청 재밌죠. 저도 이제 오징어 게임을 본편을 다 보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그런 뭐 너튜브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뭐 10분, 15분 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보는데 예전에 그 배틀로얄인가요? 일본의 그거랑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엔터의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간다 하더라도 내용이 맞게 가야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차트만 잘한다고 큰 수익이 나진 않아요. 그 내용이 맞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엔터주들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뭘 걱정하냐? 인건비가 올라가면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저예산으로 훌륭한 작품 만들 수가 없대요. 왜? 미국이나 해외 쪽에서는 감정선보다는 스토리선을 중요시 여긴대요.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지금 해외 열풍 있는 게 뭐냐면 이 그 가족의 애, 그다음에 이런 감정을 딱 건드려가지고 여운이 오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다양한 얘기가 있죠. 오징어 게임의 그 주인공이 뭐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 할아버지가 뭐 아빠였냐 아니었냐는 얘기 등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추론과 감정선을 흔드는 부분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CG라든지 어떤 VF 뭐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될 때 일단 스토리는 괜찮다. 스토리는 괜찮으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신고가 돌파, 새로운 영역을 돌파했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자, 세 가지. 피보나치, 그다음에 지지대, 이동평균선. 근데 피보나치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지지대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21선과 만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터닝포인트, 티핑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신고가 종목은 내용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제가 지금 내용을 차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경우가 없잖아요. 왜? 새롭게 가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분석했을 때 이 오징어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어떻게 경쟁되고 경쟁력이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3년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종목이 신고가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세요. 이 스토리가 3년 이상 갈 수 있느냐 없느냐. 3년 이상 안 갈 거면 신고가에서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것. 모든 스토리는 3년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뭐 아무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하고 눌림 자리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보느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정보의 선택과 집중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QR코드와 또 문자 샵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 항상 선택과 집중을 받아볼 수 있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이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한 종목은 무엇인가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들님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하고요. 좋은 결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성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